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최근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구나, 참 억울한 누명을 썼구나,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TV조선에서요, 이 사건을 다시 꺼내 들었는데 정말 엉뚱한 방향에서 사람을 인신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창중 칼럼 세상에 윤창중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니, TV조선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일을 가지고 네. 대변인님의, 예. 전 청와대 대변인님의 이야기를 아주 그냥 악랄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예. 그 신의 한 수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저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저 개인으로서는 워싱턴의 악몽이라고 부릅니다만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게 됨으로써 개인의 문제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주절거리는 거 아니냐. 주절까지는 그렇고요.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네. 이것을 좀 신의 한 수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한 개인이 대한민국 언론 전체가 달려들어서 네. 성추행을 하고, 그러니까 알몸으로 여성 인턴을 호텔 방에서 성추행하고 새벽 5시까지 술을 먹다가 호텔에 들어온 그 청와대 대변인으로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천벌을 맞아도 부족한 이 사건으로 윤창중 개인을 난도질하고 생매장했던 언론. 네. 그 언론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 억울하다 라고 제가 3년여의 집거 끝에 지금 4개월 반, 네. 근 5개월이 될 때까지 참 피를 토하면서 외쳐왔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싱턴에서 미주 한인 총연합회 그 회장을 하신 분, 유진철 회장이라는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났고, 또 미국 변호사, 한국인 탐정이 나타나서 이것은 사건 자체가 성립된 게 아니다. 그렇죠. 사건부터가 성립된 게 아니다. 맞습니다. 예. 그 미국에 있는 그 워싱턴 그 한국문화원 여직원이라는 제3자가 네. 그야말로 자기 이름도 기록하지 않고 어떤 기록도 하지 않고 거짓 신고서를 내고 잠적해버린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그 수사조차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성범죄에 관해서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워싱턴 경찰이 저한테 단 한 번도 그동안 연락을 해오지 않은 예.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사건인데, 그렇죠. TV조선의 메인 뉴스라고 하는 그 뉴스쇼 판, 네. 거기에서 앵커를 맡고 있는 이하원, 그 이하원이라는 사람이 어제 그저께 저녁 8시 반이 좀 지나서 제가 조금 설명이 길었습니다만은 작년 11월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작년 11월에 그 이 국방부 장관의 수석 보좌관이 그 국방부 장관의 해외여행 때에 따라가서 호텔 클럽에 들리기도 하고 호텔 클럽에 그 다음에 자기 방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참 키스를 하고 참 이런 말을 꼭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작년 11월 달 사건인데 네. 저나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과연 이런 뉴스를 알 필요도 없는, 그렇죠. 이걸 과연 알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그래서 아, 그런 성추행 네. 사건은 뭐 어디서나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작년 11월 이미 1년이 다 돼가는 사건을 끄집어내가지고 네. TV조선의 그 뉴스쇼 판, 그 이하원이라는 앵커가 뭐라 하냐면 예. 미국판 윤창중 사건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러면서 그 미 국방부 장관의 수석 보좌관이 키스를 하고 방에서, 호텔 방에서 뭐 성추행을 했다, 이런 뉴스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 저 그 보도 봤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보도를 보게 되면은 참 과거 지나간 이야기를 보도를 하면서 웃기는 게 그 보도에 예, 그 사진과 영상을 그림으로 막 붙였잖아요. 그렇죠. 야, 정말 진짜 이건 그렇게 악의적이야. 악랄할 수가 예. 없고, 그렇게 악의적일 수가 없고, 예. 이건 저질의 극치인 거예요. 네. 윤창중 사건은 이미 아무 죄가 없는 사건을 대한민국 언론이 모두 달려들어서 네. 생매장을 시킨 것이라는 것이 이미 명명백백하게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제가 지금 4개월, 5개월 동안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제가 외치고 있는데, 예. 조선일보나 TV조선이 가장 악랄하게 저를 생매장시켰던 조선일보와 TV조선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보도를 하지 않고, 한 번도 안 합니다, 네. 진짜로. 작년 11월에 그 사건, 미국 그 국방부 장관의 수석 보좌관이 그런 한 일과 제가 한 일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제가 만약에 호텔 방에서 표창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하는 표창원이라는 자가 말한 것처럼 제가 호텔 방에서, 호텔 방입니다, 호텔 방에서 제가 만약 성추행을 했다면 저는 지금 여기서 방송할 수 하는 게 아니라 워싱턴 형무소에서 저는 지금 벌써 지금 가서 들어가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런데요, 잠깐만요. 네네. 여기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세요. 내용을 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네네. 뭐 간단한 내용인데 뭐 이거 가지고 또 방송을 하냐. 네. 그러실까봐 저희가 자료 화면을 잠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다시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미국판 윤창중 사건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미 국방부 장관의 수석 보좌관이 해외 방문 행사 때 부하 여군을 자신의 호텔방으로 불렀다가 적발됐습니다. 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된 그의 일탈 장소 중에는 대한민국 서울도 있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네. 아, 보셨죠? 네네. 그 그림으로 말이죠. 거기다가 호텔방으로 불러들였고 여직원을 만지고 또 게다가 카드 쓰고. 네. 아니, 카드 쓰신 일 없잖아요. 그렇게 뭐 어디 클럽에 가서. 이런 악랄한 말이죠. 예, 보도가 네? 너무 악랄합니다. 진짜.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아주 야비한 거죠. 네. 왜 그랬느냐. 이걸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대한민국 언론 모두가 저를 참 그야말로 생매장을 시키고 참 안매장을 시켰지만 네. 그 중에서도 조선일보와 TV조선이 네. 가장 저를 악랄한 범죄자로 매장을 시킨 매체였기 때문에 제가 조선일보와 TV조선을 겨냥해서 지금 언론 혁파 운동을 제가 전개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하원을 비롯한 TV조선에서 그래 한번 걸리기를 해라. 네? 너는 한 방이면 간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없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그 증언을 보면 속속들이 저한테 100% 저의 결백을 주장하는 분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도 나왔어요. 네. 취재에서 신문사. 그렇죠. 크리스찬 타임즈. 크리스찬 뷰하고 뷰, 예. 그다음에 뉴욕의 뉴스메이커.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TV 조선에서 손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보느냐? 제가 TV 조선에서 당시 청와대 출입하던 최우석 기자가 네. 최우석이라는 자가 제가 2시쯤 나가가지고 새벽 5시까지 술을 먹고 왔다는 거예요. 완전 허위사실. 도대체 워싱턴에 제가 어디가 어딘 줄 알아가지고 새벽 5시까지 혼자 아니 미친놈처럼 돌아다니다가 술을 먹고 왔다는 거예요. 네? 새벽까지 술을 파는 워싱턴에서 술을 파는 가게가 없잖아요. 없죠. 저는 언론인으로서 30년 동안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도 워싱턴 특파원을 단 하루도 한 일도 없고 네. 제가 28년 만에 처음으로 청와대 대변인의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했던 사람인데 제가 어디가 어딘 줄 알고 여기가 무슨 서울 강남입니까? 네? 5시까지 술 마시고 오고 들어와서 이빨 닦고 나가서 죄송합니다만 이 닦고 나가서 대통령 행사를 수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이름 석자를 걸고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제 관리를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원이가 왜 그랬느냐는 걸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오늘 할 네.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구조적으로 네. 왜 TV조선이 저렇게 그렇죠. 집중적으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지금은 네. 윤창중 칼럼 세상의 대표 네. 윤창중 요 이름 석자를 왜 이렇게 씹어댈까? 이 구조적인 문제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조선일보의 오너이신 방상훈 사장이 네. 이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 왜 이하원이라는 자가 한밤에 갑자기 밤 8시 40분쯤에 이 미 국방장관 수석 보좌관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작년 11월 달 이미 1년이 다 되는 사건을 참 먼지가 쾌쾌히 묻은 것을 털어가지고 왜 윤창중을 지금 이렇게 야밤에 공격했느냐. 네. 나름대로는 조선일보나 TV조선에서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공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네, 공을 세워서 공을 세워보겠다. 아주 속 시원하게 윤창중 보냈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이게 무슨 귀가 멀거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제가 지금 5개월 동안 피를 토하면서 좀 이야기를 했고 뭐 윤창중 칼럼 세상 신의 한 수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넷 매체도 지금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네. 완전히 눈 감고서 미국판 윤창중 사건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라고 해서 한 인간을 또다시 간단하게 매장시키겠느냐. 아, 이 네. 보도가 다른 데는 안 나왔어요. 네. 잘 보도가 안 됐고 TV조선 뉴스쇼 판에서만 이렇게 크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요즘 그 윤창중 씨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TV조선을 갖다가 공격하고 있는데 네. 이걸 찾아내 갖고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도하려고 그런 거. 그런 거죠. 보고하려고 네. 말이죠. 예. 첫 번째가 이제 그거예요. 소위 말하는 회사 경영진을 향해서 자, 제가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이른바 견마지로를 다합니다. 네?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제가 개처럼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예. 이제 과시하는 거죠. 예, 예. 이 방상훈 사장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TV조선을 위한 길이냐 이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TV조선을 보지도 않습니다만 제 독자가 밤에 이걸 보다가 저한테 제보를 해준 거예요. 아. 네? 오죽 답답했으면. TV조선을 과연 이런 수많은 그러니까 윤창중이 결백하다고 믿는 수많은 그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TV조선은 시청률이 어떤 프로는 보면은 0%예요. 회사에서 전기값 들여서 방송을 하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0%면은 네. 그 종편 개국대 시청률이네요. 개국대 시청률이죠. 예. 지금 개국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미만. 그때 0.1%, 0.002%, 0.3%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 프로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는 사람을 또 얹혀가지고 방송을 해야 이게 뭔 소리야? 윤창중이가 도대체 어디서 됐다는 거야? 이렇게 과거를 자극해가지고 과거를 불러내가지고 시청률을 높이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TV조선은 망조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망조의 길을. 맞아요. 예, 예. 제가 이 명색이 대한민국에서 발행 부수가 제일 많다는 신문이 조선일보인데 예. 그 조선일보가 하는 TV조선의 메인 뉴스 앵커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근거도 없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봐서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는가? 예. 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그 뉴스를 끄집어내다가 윤창중을 껴팔아가지고 이것을 시청률을 높이려고 한다? 국민의 그 관음증, 네? 그 얄팍한 관음증, 선정주의를 자극해서 시청률을 올린다? 이미 그런 시대는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거예요. 한참 끝났죠. 한참 끝났죠. 예. 근데 솔직한 얘기가 제가 이하원 기자라는 사람을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예. 사실 제가 30년 동안 언론인 생활하면서 각 신문에서 글깨나 쓰는 사람의 기자는 제가 다 외우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모른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정말 돋보이는 글을 쓰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보게 되는데. 아니, 대한민국에서 네. 칼럼 하면 윤칼세 아닙니까? 여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니, 정말 고마운 게 아니라, 네, 네. 대표님의 칼럼이야말로 네. 정론 직필하고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었죠. 예. 예. 많은 사람들의 참 칼럼도. 모처럼 옳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옳은 말 잘합니다. 네, 네, 네. 근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칼럼도 보실 거 아니에요? 열심히 보죠. 네. 잘 쓰는 이 칼럼니스트들은 쫙 깨고 있을 텐데, 보죠. 소위 말하는 다른 사의 기자들, 다른 사의 논설위원, 다른 사의 워싱턴 특파원,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요. 글을 쓰고 있는가. 근데 지금 이하원이라는 이 사람은 워싱턴 특파원도 했고, 예. 또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도 했어요. 내가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하원이라는 이름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들어온 글이 네. 없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TV조선을 우연히 들어봤더니 그 이상한 이 뉴스 프로그램, 이 좌당 프로그램에 그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하원이가. 근데 그 보니까 분명히 저 연조면은 조선일보에서 넘어왔을 텐데, 네. 말을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남이 들을 때는 굉장히 참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인데 이 말의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고 네. 그런데 제가 그 프로를 이하원이가 진행하는 프로를 보면서 저 사람의 새치혀를 갖고 참 수많은 사람이 참 억울한 일을 당하겠구나. 저 사람의 그 도마 위에 오르면 참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겠구나. 그 작가가 이제 올리는 화제의 인물, 그 도마 위에 올리는 인물을 그냥 몇 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내버리더라고요. 이 소위 말하는 신문 방송 언어인데 보내버리더라. 사람을 완전히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제가 이하원을 쳐봤더니 예. 이제 워싱턴 특파원도 했고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도 했고 뭐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책도 한두 권 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주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말도 잘하고 소위 말하는 센스도 있고
이 나불나불, 예? 나불나불. 예. 네. 그래가지고 전혀 우리처럼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손으로 와서 그냥 날로 조져버리는, 날로 사람을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랬는데 네. 제가 그런 이하원에 의해서 참 그야말로 난도질을 당할 거는, 내가 지금 5개월, 무려 5개월 동안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쏟아냈던 그 말들을 저렇게 한 방으로 달려버리는구나. 네? 워싱턴 사건을 정말 억울하다는 건 국민들이 다 아는데 네. 뜬금없이 1년 전에 자기가 일을 워싱턴 꺼내갖고. 특파원을 해봤잖아요. 예, 그렇지.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소문도 들었을 텐데. 네, 조선일보가 뭐라 보도했냐면,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새벽에 나가서, 2시쯤 나가서 5시까지 술을 마시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워싱턴에서 술을 그때까지 파는 집이 자기는 알지 몰라요. 자기는 알지 모르지만 내가 그걸 거기를 어떻게 알겠다는, 예?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이하원 그리고 씨는 내가 그때 무슨, 먹었나 보네. 네. 내가 무슨, 그야말로 무슨 디스코텍이나 무슨 옛날에 요즘 클럽 같은데 무슨 뭐 엄청난 음악이 나온 데 가서 거기서 술 먹고 호텔방에서 여자를 성추행했다는 식으로 나를 몰아가는 이런 기자가 TV조선에 있기 때문에 방상훈 사람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기자들이 그러냐. 네. 지금 조선일보를 그리고 TV조선을 망치고 있는 기자가 바로 이하원 같은 그런 공부하지 않고 그런 회사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다는 걸 방상훈 사장이 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중요한 맥입니다, 그게. 지금 TV조선이 솔직한 얘기로 종편 중에서 가장 시청률이 낮지 않습니까? 정말 네? 큰일이죠. 어떤 프로가 지금 시청률이 높습니까? 어떤 프로가? 없어요. 온갖 악담을 퍼붓는 소위 말하는 강적들이라는 프로 보세요. 거기도 그 강적들이라는 프로에서 표창원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하원 씨하고. 지금 이하원 씨는 네네. 상황만 다 설명 안 했을 뿐이지. 그렇죠. 경찰이 수사도 안 했는데 수사를 해야 경찰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사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스럽죠. 예? 경찰대학 교수란 사람이 그러니까. 영국에서 프로파일러, 이른바 범죄 심리학을 전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호텔 방에서 알몸으로 어느 부위를 성추행했다. 이것은 경찰 리포트입니다. 경찰 리포트를 가져와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경찰이 갖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 것은 딱 그거 아닙니까? 신고서. 신고서인데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고 호텔 그 바인데 그 바를 호텔 룸이라고 거짓말로 보고를 신고를 하고서 네. 내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갖고 대한민국 언론이 그 난리를 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개인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의 공신력, 신뢰도, 언론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이야, 진짜 이게 큰일입니다. 왜냐면요. 네. 저도 오늘 보도를 하나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문재인과 공산주의자의 11가지 공통점. 네. 이건 이제 양동환 교수님이 11가지입니까? 12가지? 11가지입니다. 11가지? 11가지의 공통점에 대해서 저도 봤습니다. 예. 양동환 교수님이 이걸 분석을 해서 네. 이번 이제 고용주 방송문화재단 이사장님의 재판에 의견서로 제출한 겁니다. 예.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분들한테 보여줘도 야 이렇게 좋은 내용이 크게 방송이 돼야 되는데 네.
보수신문이라는 곳에서 단 한 줄도 보도를 안 한다. 그렇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네. 적어도 지금 방송문화재단 이사장인 고용주 이사장님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자료면 네. 보도 과정에 한 줄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의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게 나왔다. 네. 내용이 다 사실적이다. 그런데 그런 보도는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캐캐묵은 1년 전에 국방부의 보좌관의 이 일들을 네. 이걸 갖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사건과 똑같다라고 보도를 하는 네. 방송 전파 낭비이고 네. 이거야말로 이 신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건데 네. 밑에 있는 기자들이 왜 뭐 이 모양일까? 저는 그래도 TV조선과 조선일보의 경영진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경영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조선일보와 TV조선이 현재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방상훈 사장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조선일보를 절도하고 TV조선은 아예 보지도 안 해가지고 시청률을 0%에 이르게 만드는 그 근본 원인이 뭐냐? 뭘까요? 근본 원인은 바로 이하원과 같은 그런 유의 기자들이 조선일보 이 기자 세계의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네? 예컨대 윤창중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마음 놓고 써라 이거예요, 저는. 당연히 언론은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그것을 낱낱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윤창중 사건은 어떻게 지금까지 와 있는 거고, 어느 정도가 입증이 된 거고, 어느 정도가 결백한 거고, 어느 정도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파악을 하고서 이하원이가 조만 TV조선의 메인 뉴스의 앵커라면 그 앵커 멘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 윤창중? 너 지금 TV조선을 어쩌고저쩌고? 뭐 언론 혁파운동? 넌 막 걸리기만 걸려봐. 내가 한 방이면 너는 가게 돼 있어. 이런 조선일보적인, 조선일보 기자들의 특유의 그 근성, 못된 근성이 이 조선일보 기자 세계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뭐 네. 송이영 주필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바로 그거죠. 굉장히 조선일보 분위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외부에서 시각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모여서 반성은 하지 않고 네. 야 요즘 신의 한수란 데서 TV조선과 조선일보를 너무 비판한다. 네. 이 자식들 한번 조져야 되겠네. 그렇죠. 야 한번 찾아봐. 네. 찾아보니까 미 국방부 수석 보좌관이 말이죠 비슷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예, 네. 이거 긁어다가 조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새끼들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네, 네. 야, 민심을 읽지 않고 그렇죠. 몇몇 기자들이 움직이는 이 보도 때문에 오히려 시청자들과 독자들이 더 실망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지금 조선일보 전 주필 이야기를 했지만 예. 지금 이하원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가 조선일보에서 그런 주필 자리를 향해서 이른바 견마 치료를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아하. 이하원 같은 경우는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문제가 된 조선일보 전 주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체? 근데 지금 조선일보 분위기가 그래요? 네, 조선일보 주필 정도 되는데 전세기 타고 가면 뭐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리고 조선일보 주필은 사회적 명망가고 사회적 권력자인데 그 부인이 거제도 가가지고 말이죠. 선박 명명식에서 도끼로 밧줄 자른 거. 그거, 예. 네? 도끼로 밧줄 자른 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야,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네. 절대 반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렇죠. 보내겠다는 거죠. 난도질을 해버리겠다. 그렇죠. 근거도 없이. 한마디로, 네네. 저는요, 조선일보의 미래를 저는 매우 암담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방상훈 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조선일보에 갓 들어간 조선일보 기자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조선일보 전 주필의 그러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사건이 났다면 조선일보 내부에서 엄청난 반성의 그 기류가 흘렀어야 되는 거예요. 야, 어떡하다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어떡하다가 지금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얻게 됐느냐. 네. 근데 지금 아마 기자들이 신문사 안에 들어가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원성을 합니다라고 말도 못 할 겁니다. 그냥 입만 다물고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조선일보 내부 분위기는 사실은 군대 분위기를 방불케 합니다. 거기가. 네? 일사불란하게. 그런 얘기 많이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야말로 조선일보에서 수습 기자로 들어간 그 기자들이 그 어려운 시험을 보고 들어간 기자들이 조선일보의 노예가 아니고 마당쇠가 아니라면은 들고 일어나야죠. 어? 정풍 운동을 벌여야죠. 그렇죠. 네? 아니 자기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이 정치 권력이 부도덕하니 어쩌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정말 그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네. 조선일보에 대해서 협파하겠다, 바꿔라, 반성하라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간단히 보내고 나면 끝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요, 제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온 사람 한 분을 예. 조선일보와 TV조선에 대해서 참 절망하는 분, 조선일보와 TV조선을 비롯한 그 종편에 대해서 절망하는 분의 이메일을 한 대목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안이기 때문에 작은 숫자판 누르기도 번거롭지만 채널 번호를 외워 리모컨의 숫자판을 누르면 종편들 채널을 경유하지 않고 예. 바로 제가 원하는 채널로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눈이 오염될까봐 기레기들이 만드는 그런 오물 수준의 종편 채널을 스치기조차 싫어서지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리모컨으로 이제 TV를 보는데 아예 종편 채널은 이렇게 쭉 눌러가지고 이 장면에도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채널 돌아가다 보면 채널 돌아갈 나오니까. 때 네. 그것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영혼과 눈이 오염될까봐 기레기들이 만드는 그런 오물 수준의 종편 채널을 스치기조차 싫다는 거예요. 네. 참 정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비롯해가지고 정말 TV조선의 말단 기자 그리고 TV조선의 PD 네. 작가들에까지 정말 이 대목을 제가 돌려주고 싶습니다. 네. 참 2부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여기까지 지금 마감을 짓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조선일보와 TV조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애정어린 충고를 제발 좀 그 경영진들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가끔 나오는 TV조선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짠합니다. 왜?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 2부에서는요 더 중요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다가오겠습니다.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